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선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하는 정말 기적 같은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희망이란 그리고 그 확률적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해요. 우리 인간의 이때 의지와 어떤 열정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은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금융시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무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뭔가 좀 느낌이 참 크게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의지, 그런 희망을 향한 어떤 샘솟는 어떤 무한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건 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원동력으로 삼게 되고 지금 현재는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뭐 결과물들을 갖고 있다든지 과정들을 겪고 있다더라도 결국 희망과 또 긍정이 가득한 투자자가 결국은 승자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 인생도 사업도 뭐 그 축구 경기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린 시절에 좀 그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뭐 대부분 적혀 있다. 뭐 카네기든 뭐 여러 가지 뭐 인문학 서적들도 뭐 공자, 뭐 노자 이런 것들 봤지만 결국 이제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겠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체득하고 완전히 실생활에서 또 이념적으로 이제 가치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뭐 사회 경험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희망의 어떤 중요성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는 좀 추워지고 월요일 날도 엄청나게 영하 뭐 거의 뭐 서울 뭐 10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장은 점점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을 향한 어떤 전략들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구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이제 전략으로 만들어내야겠죠. 네, 다음 주 전략 시작하는데요. 오늘 리포팅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참고할 만한 의견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금융시장은 4계절 중에서 어디쯤인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같이 해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우리가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죠.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증시가요 0.18% 약세 마감했지만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역시나 양봉으로 마무리가 지어졌고 고용지표가 이제 사실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0.12% 약세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1.2%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 세웠다는 거는 해당 그 시장이 반영했던 그 악재가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 종가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흐름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뭐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다우지수 중장기 이평선 위로 올렸고 S&P 또 이제 나스닥 지수 종합지수도 뭐 나쁘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요게 이제 한국 증시가 월요일 장 초반에 시초가는 좀 낮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거, 이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주말 상가에 나온 이제 미래에셋 시황 리포트 보죠. 미국장 이제 정리해 놓은 이제 리포팅이죠.
나스닥 고용 보고서 해석과 중국 코로나 이제 정책 완화로 낙폭 축소가 됐다. 일단 뭐 고용 보고서가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이제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 예. 그래서 고용이 이제 안 좋게 나와요. 또 이제 뭐 긴축 강도가 이제 약화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11월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달 발표된 28.4만 건을 하회한 26.3만 건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친 20만 건을 크게 상회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이제 기술주들 뭐 이런 것들 좀 빠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한 거고. 어쨌든 뭐 요게 보니까 리오픈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예, 레저 및 접객업이 8만 8천 건 증가해서 지난달 발표된 6만 건 증가를 상회했다. IT 쪽도 1.9만 건 증가해서 지난달 발표된 6천 건을 상회. 그러나 제조업은 1.4만 건 증가해서 지난달 발표된 3.6만 건 증가해서 둔화를 했다. 그래서 이런 정도고 어쨌든 뭐 좋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요거죠. 예,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가두냐 하면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봉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어떤 영향들, 특히나 뭐 애플은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실적 약화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좀 약화시키는 그게 이제 시장에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치명적이어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더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주말 상간에 또 중국 또 언론에서 또 발표가 됐는데 한화증권의 코멘트예요. 예, 상해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조정한다 해서 첫 번째 대중교통 탑승 시 PCR 음성 증명 확인 취소. 예, 와 이거 뭐 버스 탈 때 이걸 보여주고 이게 탔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시내, 공원, 여행지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 PCR 음성 확인 취소. 그래서 공원 들어갈 때도 이제 확인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 12월 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정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완화시킨 거니까 예, 좋은 현상이고 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뭐 크게 안 빠지면서 스타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요거에 따라서 또 좋은 어떤 장초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완화시키는 건 매우 시장에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MSCI 한국 지수 ETF가 1.4%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낮게 출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떨어진 상태. 예.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장초반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 전환하거나 낙폭을 축소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장초반 마벨테크 실적 발표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1.19% 하락에 그친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를 높이는 내용이 유입된 점도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 IT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팅도 지난 금요일 날 장마감 영상에서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미래에스에서 전망하기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지난 금요일 하락의 되돌림이 유입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증시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지금 차트가 그리고 이제 월봉 이제 지수거든요. 월봉으로 이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급전직하는 거는 위기 상황이 발동됐을 때죠. 이때가 이제 2008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금융위기 그때였고 이때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굉장히 큰 게 폭락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쇼크였고, 그리고 이때 하강 국면의 어떤 흐름은 긴축으로 이렇게 막 세게 이제 밀리는 경우가 참 드물었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10년 넘는 대세 상승의 이제 미국 증시가 확 이제 밀리는 흐름 속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 신흥국 증시가 더 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감을 앓은 거죠. 선진국이 이제 기침하니까 신흥국, 대만이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이런 국가는 그냥 독감에 걸리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급전직하는 흐름이 전개됐지만, 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너무 이제 단기간에 약간 좀 유동성 랠리, 어떤 버블, 그게 이제 좀 꺼지는 과정에서 좀 세게 이제 반영되는 흐름, 그게 이제 나타났다 보여지고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잖아요. 뭐 진짜 뭐 영국에서 진짜 뭐 연금 쪽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든지, 또 한국에서 정말 덩치 큰 어떤 뭐 진짜 뭐요 그 5대 뭐 건설사 파산 나고, 뭐 어떤 제조업체 뭐 파산 나고 막 뭐 이런 사태는 아니잖아요. 뭐 금융기관 막 뭐 뱅크런이 발생했다든지 그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과도했던 어떤 오버슈팅 구간이 해소되면서 나타났던 급진적인 어떤 이런 어떤 약간 좀 디레버리징의 어떤 장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저점을 이제 높였죠. 장기적인 어떤 월봉은 장기 추세잖아요.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지금부터는 그 위기 상황이 될 거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 어떤 큰 어떤 뭐 도산 부도 뭐 이런 거에 너무 뭐 우려한다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휩싸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뭐 뚜렷하게 또 실적 성장과 함께 또 캐펙스 투자를 이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급망적인 어떤 수혜를 보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CDMO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은 뭐 사실 상관없죠. 오히려 이제 인플레 환경 속에서도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제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업종과 종목 중심의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실행하는데 보다 더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이제 하강론자들 막 진짜 뭐 어떻게 되는 뭐 저한테 질문도 엄청나게 침체장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 상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때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바닥은 지났다는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드렸고요. 그만큼 저는 바닥은 지났다고 판단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한 어떤 업종 중심의 포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한 어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기조는 결국은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였다. 그게 이번 주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상승하지 못했지만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 중기적인 측면의 호재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재가 일주일 상간에, 하루 이틀 상간에 반영하지 않고 흩뿌려지면서 중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좀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그 조금 더 체크해 보면요, 그 나스닥에 이제 주요한 종목들이 있죠. 나스닥에 이제 주요한 어떤 종목들, 애플은 뭐 약보합 정도, 테슬라 플러스네요. 메타가 2.5% 상승하면서 메타도 좀 이제 돌아서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플러스로 되면서 121선을 돌파해냈네요. 그래서 변화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장기평선 부근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암젠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종목군들은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탄탄하게 이제 상승세 이뤄나가는 그런 종목군이죠. 사노피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
리제네론, 버텍스, 또 이제 파마슈티컬 해서 미국의 이제 주요한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기업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것들 다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 일라일리, 와 이런 것들은 그냥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우상향이네요. 예, 일라일리 이런 종목은 진짜 뭐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이네요. 그렇죠? 헬스케어 업종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주요한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이자도 우상향의 기조를 최근에 보여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어떤 헬스케어 업종 내 기업들이 좋은 어떤 기조 흐름들, 머크도 역사적 신고가죠. 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머크도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면서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죠. 바이오 업종이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니까 이제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이제 신흥 시장의 바이오 업종의 기업들도 움직일 차례가 됐다. 내년도 주목할 업종은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바이오 업종이다. 그 부분들을 지금 전략을 조금 세분화해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전략 이런 얘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 당뇨 쪽에서 이제 유명한 또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이죠. 요것도 이제 신고가, 신고가 지금 다 바이오 기업이 헬스케어 업종 기업이 신고가 쓰고 있어요. BMS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 BMS도 보십시오. 신고가 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바이오 업종도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거, 이 점을 꼭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신영증권이죠.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23년 연간 전망해서 뉴 피봇 가치주를 예비하다. 이제 가치주가 좀 유망할 것이다는 전망을 하는데요. 요 논리를 한번 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자산 시장은 세 가지 피봇이 기대가 된다. 이제 어떤 변화죠. 제로 코로나 이제 피봇.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피봇. 금리 인상 상승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서 그거 이제 변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봇.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러나 피봇은 인플레 고착화, 미중 갈등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플레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금리 수준도 갑자기 막 팍 내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또 미중 갈등은 이 패권 경쟁이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이제 전략에 녹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선택과 종목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뭐 산다고 뭐 이익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소부장 사이클의 기업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그쪽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잖아요. 효율성에 의거해서 뭐 한국과 대만, 중국에다가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소부장 기업들의 또 상당한 또 사이클이 오죠. 수주 사이클 내지는 뭐 그렇죠? 소재 공급하고 그게 이제 제조업 쪽이죠. 그래서 제조업 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주목할 건 뭐 빅테크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 따른 인플레 환경이기 때문에 인플레 환경하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가치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돈도 벌면서 또 제조 캐펙스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논리상 맞죠. 그래서 인플레는 중앙은행에 유동성 흡수를 재촉해 위험 자산에 타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이거죠. 구조조정, 재고 비축, 또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유도해서 사이클을 복원, 다시 이제 또 호황 사이클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불황, 이제 그리고 이제
상승 사이클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게 이제 사이클의 어떤 뭐랄까 그 자연적인 어떤 섭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는 또 그런 어떤 효과를 내는 또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2023년은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이 밸류 투자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년도 1차 소부장 사이클에 이은 23년 2차 소부장 사이클 도래를 전망한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푸는 거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긴 리포팅이라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내년도 필요한 고통 뒤따를 회복이다 해서, 일단 분석의 기본 과정에서는 내년도 경기 선행지수가 순환적인 반등을 좀 할 것이다. 하지만 디레버리징은 여전히 부담을 줄 것이다. 부채 축소 어떤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통화정책의 피벗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일단 금리 정점을 찍어도 금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금리 수준과 또 인플레 환경 하에서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회복을 전망한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어떤 여기 이제 종목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저랑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논리상 요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는 경기가 하강하면 정부는 돈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정부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여겼죠.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22년은 그런 가정이 여지없이 깨져나간 해였다.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돈줄을 쥐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 인플레를 낮추는 게 더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중앙은행은 그게 사실상 본연의 이제 책무죠. 그래서 23년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세 가지 피봇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섣불리 풀기도 어려운 장이기 때문이다.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떨어지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단 나타나면 사라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그 물가 수준을 보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쉽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거둘 때까지는 섣불리 재정 확정이나 통화 확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이클에서 정부의 정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적이고 뒷수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는 과정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고 크레딧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기업 이익을 소폭 감익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가 이제 많이 줄죠. 38%. 한국전력은 대규모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전체 수치에는 다소 왜곡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업종에서는 또 퍼포먼스가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쪽이 있는데, 뭐 단지 지수만으로 본다면 이런 쪽의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지수 비중이. 그리고 한국전력은 막 엄청난 적자를 지금 예상하는데, 한국전력의 지금 내년도 예상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영업이익이 31조지만 마이너스, 내년에 이제 12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가 이제 그런 것들 상승 기인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왜곡된 어떤 수치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형에서는 이제 연초까지는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3년 자산 시장을 상저하고로 전망한다. 지수보다는 스타일, 중장기적 핵심 테마에 집중하자. 가치주 성격의 뉴 퀄러티 포트폴리오를 핵심으로 제안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시장의 사계절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경기 회복 초기, 그리고 뭐 실물자산 원자재 재고 비추, 경기 둔화 국면 진입, 뭐 이렇게 성장형 중소기업 코스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4계절로 나누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고물가, 낮은 성장률 이런 어떤 측면에 이제 이 국면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경기 둔화 국면 진입, 고물가 해서 음식료 제약 등 방어주. 미국도 이제 방어주 성격의 이제 아까 보셨듯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강세를 띄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그쪽 미국의 이제 헬스케어 쪽하고 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신약주들이 좀 많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예, 영향을 같이 받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가 이제 필요한 어떤 국면이었다. 근데 이제 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면으로 갈 때 제가 이제 중소형주 강세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 드렸던 게 결국 이제 이 국면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도 좀 이제 피크를 찍고 또 성장률도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국면, 회복 국면, 턴을 하는 국면이 이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 좀 피크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 요 국면 또 이제 경기도 이렇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어떤 스타일, 그래서 중소형 중심의 어떤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진 않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면 이제 대형주, 블루칩 이걸로 가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장세는 아직 좀 멀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2차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강조, 그리고 바이오, 신약주, 그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제 뭐 어떤 이 사계절상 어떤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신영증권 리포팅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한번 중요하게 고민해볼 사안이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내년도 투자 전략에서 이 논리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공급망 전쟁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2차 소부장 사이클로 넘어간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미중 대결 구도는 이 장기화되는 어떤 이슈고 우리가 10년의 투자 전략에서 반드시 전략에 녹아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 공급망 재구축은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요, 지난 10월달 국가안보 전략, 뭐 국가안보 핵심이잖아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다는 표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경제적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 적.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공급망 재구축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수혜주, 뭐 영향 이런 것 분석하지만 큰 그림에서 지금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중국을 경제적인 유일한 적으로 규정한 거에 의거한 이제 어떤 플랜 계획,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세 번째, 광물 안보 파트너십.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공급망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에서 IRA 관련해서도 이제 당연히 전략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대중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산업 전략에 대한 자체를 180도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는 위기이자 기회죠. 2019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확산되는 어떤 흐름들. 그 당시에 이제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뭐 5배, 6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탄생했었죠. 그래서 국산화 방면이 당시에 이제 크게 벌어졌는데 2023년에는 2차 소부장 사이클 도래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더 거대한 어떤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데서 정책 방향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자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요. 2019년도 1차 소부장 사이클 당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의 이제 국산화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이번 2차 소부장 사이클에는 반도체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어떤 업종입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까지 전방위로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고요. 내수용 공급망을 안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용 실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거 완전 그냥 우방국들 간의 공급망 재편이죠. 그래서 한국이 확실한 어떤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이제 흐름을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임이 시작됐고, 향후 전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조달을 국내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M&A 및 계열사 흡수 합병을 통해 내재화하는 수순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소부장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정부가 선정한 150대 핵심 전략 기술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LNF 또 하이니켈 기술 수출에 대한 걸 정부가 막았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매우 한국뿐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현상이고, 미국도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의 핵심 품목의 직접 생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유럽도 이제 최근 공급망 전략을 발표하고, 뭐 원자재, 원료 의약품 이런 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수소, 반도체, 뭐 우리나라 강점 가지고 있는 완전히 전략 분야네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등 6대 전략 분야를 내세웠다. 한국은 2022년 8월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서 설비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폭을 확대하는 조세 특례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죠. 이런 분야,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OLED,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또 마이크로 LED 이런 쪽이 또 유망하죠. 또 2차전지 쪽. 그래서 고에너지 밀도, 뭐 하이니켈 뭐 이런 기술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몸값이 높아진다. 그래서 탈중국 흐름은 한국 기업에겐 큰 기회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중국 흐름은 한국 기업에게는 큰 기회다. 얼마 전 영국 신임 총리인 리시 수낙은 우리가 순진했다.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며 중국을 강력 비판했죠. 그래서 연설 직후 영국 정부는 이제 중국 국영 기업을 원전 프로젝트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안보적인 논리가 작동되는 그런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커질 것이다. 한국의 원전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우리가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제 12월 달에 명확하게 우리가 또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기조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12월 중하순 되면 어떤 업종별 종목별 흐름에서 좀 나타나죠. 그리고 1월 초에는 명확히 그 흐름 자체가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월요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신박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